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남자는 되게 전 여친과 비슷하거나 또는 닮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과 겹쳐서 여러분에게 끌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로맨틱하지만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려 기분이 나쁜 쪽이겠죠. 싫어했던 전 여친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면서 자기가 태어나 제일 많이 사랑하고 먼저 좋아해본 게 처음이라던 남자가요, 널 많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고, 내 마음을 모르겠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건 뭘까요? 제가 너무 자기 스타일이라며 결혼부터 다 약속했는데 말이죠. 참 이걸 이중적인 감정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언젠가 남자를 만나면서 한 번쯤은 무조건 겪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의 시작점을 이상형이라는 부분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여자들의 이상형과 남자들의 이상형을 굳이 이분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본다면은 여성분들의 이상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전 남친이나 지금 남친이나 앞으로 만나게 될 어떤 새로운 남자친구나 그들은 꽤 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반면에 남자들의 이상형은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80~90%의 남자들은 본인의 전 여친이나 전전 여친이나 지금의 여자친구나 비슷한 면모나 분위기 또는 이미지를 하나쯤은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그냥 가장 큰 가치이자 1순위가 돼요. 하지만 남자들은 조금 더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나 이상형이 1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들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이 만난 나나 전 여친이나 꽤 비슷한 면모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게 안 좋은 면이든 좋은 면이든 그건 비슷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매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의 습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상대방을 좋아하는 이유가 곧 싫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고. 잘 생각해보면요, 현아님은 지금 제 얘기에 공감할 거예요. 현아님이 바뀐 건 아닐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런 모습이 되게 싫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되게 괴리감이 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또 동시에 이런 현아님을 연애 초반에는 되게 많이 좋아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아님이 지금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는, 이건 무조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그 사람한테 실수했거나 객관적으로 나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과거에 생긴 트라우마나 상처가 나와 비슷한 면모로 더 큰 화가 생겨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거두절미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타파해야 되는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너 말대로 전 여친과 내가 비슷한 면모가 있는 건 사실일지 몰라. 근데 우리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볼까? 어쩌면 너는 이미 알고 있었을 거야. 너가 만난 전 여친과 내가 비슷하거나 또는 닮은 점이 있었다는 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사람보다 깊이 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거는, 너가 전 여친을 만나면서 너가 그렇게 혐오스럽고 싫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지만 너도 그때 당시 최선을 다하지 못한 너의 후회가 지금의 관계에 최선을 더 다하게 만드는 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나는 너 말을 들으면서 네가 그렇게 좀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우리가 같이 맞춰가는 과정이라는 것들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리프레이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두 분이서 핀트를 맞추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은 힘들다예요. 어떠한 문제 때문에 나는 힘들다이지만 관계의 핀트를 바꿔버리는 거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 여친과 나 사이에서 너가 나를 더 좋아하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는 네가 그 당시에 해보지 못했었던 그 후회가 남아서 어쩌면 나를 더 사랑하게 됐을 것이다. 이 프레임 자체를 다시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솔루션으로 드리는 해결책이지만, 지금 이 상황을 겪지 않는 여러분들이 좀 더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나게 된 남자는 되게 전 여친과 비슷하거나 또는 닮은 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과 겹쳐서 여러분에게 끌렸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로맨틱하지만은 않은 말인 것 같아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되려 기분이 나쁜 쪽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우리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바꿔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 사람이 전 여친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 나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었더라면은 나도 그 사람에게는 만남의 기회 자체가 또는 인연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말처럼,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진중하게 갖느냐에 따라 마음 차이를 달리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진중하게 생각을 한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난 그런 게 마음에 안 들어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역시 그 사람의 과거였었던 거지, 지금 현재 이 사람이 있기까지 그 사람의 역사였었던 거지라는 것만 꼭 생각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냥 기분 나빠라는 문제라기보다는 그래 그만큼 좀 기분이 떨떠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나와 닮은 사람을 만나서 나와 비슷한 문제에 대한 시행착오를 또 한 번 겪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우린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성숙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박호님이랑 같이 촬영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주에. 근데 그러면서 나왔던 주제 중에 하나가 전 여친이나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서 답변을 한 바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전 여친에 대한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는 답정너다. 내 마음속 한켠에 불안감이나 조심스러움을 가진 채 이미 답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승전 결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는 문제인 거예요. 뭐 전 여친이랑 한강을 갔을 수도 있고 어디 제주도를 갔을 수도 있고 또는 전 여친이랑 이런 어떤 추억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내는 말은 안 좋았어, 별로 나는 전 여친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어 라가 되든지, 또는 그런 경험이 있지만 너와 함께하는 이 연애가 난 너무 행복해 하는 결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사실 전 여친 전 남친 이야기의 전 정석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는 꼭 물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그 사람과 헤어지게 됐는지는 꼭 물어보세요. 이건 정말 제가 진짜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 썸을 탈 때 특히 연애 초반에 기회가 될 때가 분명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술을 먹고 말씀을 하지 마시고 맨정신에 분위기가 되게 달달할 때가 있어요. 그때 조심스럽게 물어보세요. 혹시 유신아, 너는 전 여친이랑은 어떻게 헤어졌는지 물어봐도 돼? 이렇게 그냥 가볍게 라이트하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깊이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고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해줄 수는 있겠지만 어찌 됐든 그 사람이 전 여친과 헤어졌었던 어떤 상황이나 배경을 어느 정도 추론이나 유추를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되게 남자들이 헤어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이런 연락이나 혹은 집착 문제로 안 맞아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헤어졌거나, 또는 두 번째로는 사소한 다툼이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처럼 사실 99가지가 잘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성격 차이로 인해서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또는 세 번째로는 되게 묵묵부답 떨떠름하게 상대방이 질려서 헤어진 경우. 크게는 이런 세 가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사실 첫 번째예요. 내가 평소 안정적인 연애를 추구하고 남자친구와 많은 것들을 좀 더 공유하고 싶은 사이가 된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좀 더 솔직한 표현을 바라는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집착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첫 번째 케이스로 그 사람이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조금 더 융통성이나 혹은 조심을 좀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거는 사실 내가 조심을 해야 되는 문제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쉽게 포기를 할 수도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는 조금의 의연함은 좀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남친 전 여친에 대한 이야기는 딱 그 사람이 과거에 만난 사람과 어떻게 헤어지게 됐는지 그 이상 그 이하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했는지, 그 사람과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얼마나 돈을 썼는지 이런 거 얘기 들으면은 되게 불안해지고 내적으로는 되게 비교 심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 여친보다 내가 좀 더 많은 선물을 받고 싶다, 전 여친보다 더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 그런 오기가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왜 그러냐면은 사랑과 집착은 마치 지킬 앤 하이드처럼 양면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심리학적으로는 사랑과 집착이 같은 감정으로 분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집착하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 여친이나 전 남친에 대한 이야기는 딱 이 정도. 그 사람이랑 어떻게 헤어졌어? 이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는, 내가 만난 남자와의 문제에 있어서 전 여친의 이야기가 자꾸 끄집어내져 오면서 우리 관계에 갈등을 만든다. 사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계속 탓을 하면서 왜 너는 계속 전 여친을 들먹여? 라고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만큼 이 과거 때문에 힘들었었기 때문에 지금 나와의 관계에서도 그 사람은 우리 관계를 포기하고 싶지 않아서 되게 힘들어 라고 조금은 가시돋친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선을 넘어서 진짜 뭐 전 여친이 이랬는데 넌 왜 이래, 이거는 진짜 개새끼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서도 안 되는 문제고 그냥 손절을 해야 되는 문제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문제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었는데 너가 이런 비슷한 모습이 있어서 좀 힘들어, 이건 조금은 여러분에게는 예의가 없는 말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그 사람에게는 되게 최선을 다해서 속마음은 나는 이런 문제로 힘들고 싶지 않아, 우리 관계의 해결점을 찾고 싶어 라는 말을 조금은 그 사람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해결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관계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놔야 돼요. 우리 관계의 갈등의 프레임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만큼 너도 그 관계에 후회를 했기 때문에 너도 모르게 나를 더 사랑하고 우리 관계에 더 최선을 다해보고 나와 결혼까지 결심한 거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나도 네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는 걸 좀 사실 충격적이긴 하지만 좀 더 존중하는 입장에서 나도 내 행동을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건 충분히.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되시는 분이든 또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기게 될 분들이든 연애를 하면 무조건 생깁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런 것도 연애를 하면서 우리가 풀어나가야 될 하나의 처세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